자, GS1기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나오는 거 맞죠? 마이크 전후가 달라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안 다른 것 같은데 예, 그냥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예, GS1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이제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온첨이 요즘 좀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거리까지 실강을 들으러 오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야 일하러 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지금 실강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실강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효과를 배로 이제 받아가셔야 되니까 강의하는 시간 내내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시면 좋겠고, 온첨반은 합격률이 분명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온첨은 반대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그 GS1기는 과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온첨을 하시든 실강을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요. 그런데 하나는 지켜주셔야 될 게, 실강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은 빠지지 말고 무조건 계속 실강을 유지해 주세요. 종합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중간에 온첨 전환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온첨 전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환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이제 수험을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스케줄 안 맞아가 쭉 밀려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실강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한번 유지해 주시고요. 온첨을 선택하셨다 하시면은 진도가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진도 한번 밀려버리면은 이 온첨의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복수 퀴즈라든지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그 스케줄을 꾸준히만 유지하셔도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스케줄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회 강의는요, 맨 첫 시간은 OT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가 계실 텐데 그냥 힘 좀 빼시고 우리 강의가 어떻게 진행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기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면요, 제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답안 작성을 위한 기본기라고 돼 있죠. 근데 이 기본기가 말 그대로 진짜 기초를 배운다는 뜻이 아니고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지를 내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뭔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암기한 내용을 쓰셔야 돼요. 그럼 암기를 해야 글이 나올 수 있고, 그 암기라고 하는 것은 이 교재에 다 들어가 있죠. 교수님의 해석, 그다음 판례 내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단계를 하는 게 1기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언제부터 하냐? 예, 바로 다음 순환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그 다음 순환, 두세 달 뒤면은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이 많으니까 굉장히 넉넉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을 그 다음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게 바로 그 다음번에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되고, 생각보다 시간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론 강의라고 써놨는데, 나중에 2기, 3기 때는요, 문제 위주로 해설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뭐고 정의가 뭐고 판례가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 집중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기도 써놨죠. 이해보다 암기다. 연기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연기 때는 제가 굳이 뭐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크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수 퀴즈는 암기하면 점수가 잘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제가 그래도 좀 시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기부터는 이제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해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다음 순환에 답안지를 쓸 수 있고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이 법학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정해져 있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법조문이 나와 있고 이 법조문에 대한 판례나 해석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쓰지 않고 다른 내용을 썼다, 아니면 그 암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게 이 법학 과목이에요. 경영학과 다릅니다. 경영학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해도 의미만 통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법학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판례 그리고 교수님들이 쓰는 용어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흉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해와 암기의 구분, 이걸 힘들어 하시는데, 이해는 용어는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이런 뜻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책을 펼쳐놓고 책을 읽어주면서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암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면 바로 정확한 용어를 쓰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근로계약서를 잘못 쓴 것 같아요 하고 여러분한테 상담 요청이 왔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몇 조에 있다. 거기에 보면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과 휴일과 휴가를 쓰라 돼 있다. 근데 휴가의 개념은 이거고 휴일의 개념은 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을 안 보고도 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답안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법적인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암기를 얼마나 잘했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수험생들 있잖아요. 수많은 수험생들이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답안지는 거기서 좀 밀려버린다. 좀 추상적인 용어를 쓴다. 그럼 점수가 바로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는데 약간 얼버무렸으면 점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보여요. 바로 보이니까 웬만하면 단어 그리고 가급적이면 문장의 구성까지도 좀 흉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은 현재 노동법 시험은 얼마나 잘 쓰느냐를 요구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시험 칠 때만 해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벌써 13년 전이네요. 그때만 해도 논점 하나 일탈해도 합격합니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법 지금은 통합이 돼서 6문제 나오잖아요. 50점에 논점 2개, 25점에 논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 논점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논점 하나를 놓쳐도 저희 때는 붙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법전 안 줬어요. 법전 안 주고 그냥 생짜로 외워가지고 시험을 치다 보니까 사람의 두뇌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4개 정도 외웠다 5개 정도 외웠다 하면은 그래도 잘 쓰는 편에 속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법전 주잖아요. 법전을 주고 법전에 있는 거 가지고 풀어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백지를 내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험생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학원의 영향도 있어요. 학원에서 공부를 제가 그 공부할 때만 해도 강사들의 정리된 노트가 별로 없었어요. 교수님 책을 2권, 3권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하나로 합치는 작업하는데 몇 달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리가 다 돼 있죠. 예상 문제 다 드리죠. 그래서 A, B, C급 나눠가지고 풀고 또 풀고 하죠. 그러니까 수험생들,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수험생들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증명하는 게 요 2021년 득점 분포 현황입니다. 아직은 2022, 2023은 아직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 걸 한번 보면 그때 당시에 4,300명 정도가 시험을 쳤는데 666명이 표준 점수 60에서 70점. 자, 표준 점수니까 원점수보다 낮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고득점 하는 것보다 낮은 점수로 원점수 받으신 분들은 표준 점수 하면 올라갑니다. 근데 고득점 하신 분들은 표준 점수 적용하면 내려가요. 내려가서 60점인데 우리가 합격 커트라인이 6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합격권에 들어가 있는 노동법 점수 받은 사람들이 15%예요. 그럼 15%는 그러니까 4,300명 중에 그냥 4,000명이나 치고 15% 하면 600명이잖아요. 600명은 노동법 가지고 점수를 내면은 합격이란 거예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실제 보면은 뭐 대략 300명 붙었다 하면은 그 중에 반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실제 점수는 합격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고득점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60점 이상 맞아주셔야 된다. 그러면 논점에 대해서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고 잘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은 기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다른 과목은 탁월하면 앞서 나갈 수 있지만 노동법은 합격을 위해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노동법은 1.5배다. 노동법 조금만 잘하면은 그러면 다른 과목에 1.5배 점수 얻으니까 이건 전략 과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노동법은 필수다. 이건 못하면은 그냥 1.5배로 점수가 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과목은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겁을 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해 시험이 그랬어요. 올해 시험이 되게 평이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지신 분들 답안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분들이 답안지 열람을 하시고 본인들이 썼던 답안지를 이제 기억해서 저한테 갖고 오셨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정도 쓰면 몇 점 나올까 하고 비교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썼거든요. 이 정도면 평소라면 합격 컷 주겠다 싶었는데 점수가 50점 중후반대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잘 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표준 점수에서 밀린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보시면요. 2023년에 이번 기출문제의 좀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1번, 2번은 원래 우리 시험의 좀 특징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은 뭐 변시도 있고, 그다음 오급공채도 있고, 그다음 우리 노무사 시험 여기가 주관식 시험의 3가지가 이제 노동법 시험을 치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시험들 중에서 우리 시험이 좀 튀는 게 뭐냐면은 변시나 오급공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평이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험에서 교수님들이 늘 중요하다는 거. 근데 우리 시험은 약간 한 번씩 튑니다. 다른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뭐 업무상재. 근데 업무상재가 나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출제가 안 되는 것도 있죠. 다른 시험에. 근데 그것보다 회식이라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죠. 회식은 업무의 일환인가. 그랬을 때 회식은 업무의 일환이다라고 봐서 대법원 판례가 그건 업무상재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판례를 아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실의 노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리해보면 다소 어렵게 낸다. 공부할 때 타 시험 기준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린 좀 더 넓게 공부하셔야 되고 최신 판례 6개월 전에 나왔다 뭐 1년 전에 나온 최신 판례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해설해주는 그런 법관의 공부 해석
그런 판례도 없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두 가지는 좀 더 넓게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요번에 2023년에 기출의 좀 특징은 뭐냐면요. 그래도 주제는 겹쳐도 시험 문제가 겹치진 않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 폐쇄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직장 폐쇄에 논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각도를 달리하면서 나왔지 똑같은 게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시험에서 보면 뭐가 나왔냐? 혹시 시험 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득권 박탈 나왔죠. 기대입 감축 나왔죠. 그거 제가 시험 칠 때 나왔던 거예요. 2010년도에 제가 시험 문제 풀었던 것이 2023년에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판례 쓰는 것과 답안지 구성이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 우리가 기출 문제는 좀 제꼈거든요. 이거는 기출이니까 제끼고요. 나머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험 문제의 패턴이 나오고 있다. 낼 거 다 냈다는 얘기예요. 교수님들이 낼 거 다 냈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쟁점들을 한번 다 짚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낸다. 그러면 공부를 좀 더 넓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의 강의 목표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업 목표는 첫 번째는 모든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A에서 C급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거는 의미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불이타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수업 용어죠. 불의의 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가끔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법 시험 문제만큼은 불이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수험책에 있는 거 있죠. 요 수험책에 있는 거는 다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강사님들 교재보다는 제가 좀 얇은 편에 속해요. 그렇죠. 양장이 아니라서 얇은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뺄 거 좀 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선별해서 실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암기를 시작해라라고 써놨죠. 계속 강조합니다. 암기 없이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해서 시험 문제 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답안지를 딱 봤을 때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기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듣고 집에 가서 하셔야 될 건 뭐다? 암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암기를 한다 해서 뭐 바로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해하겠다라고 글을 읽고 오는 사람과 암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글을 읽는 사람과 요 두 사람의 나중에 성과를 비교해 보면은 이해하고 대충 무슨 개념인지 알면 되지 하는 분들은 못 써요. 근데 암기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흉내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자극이 누적돼야 암기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처음 노무사 준비하는데 그래도 저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시험 안 치실 거면 천천히 하시면 되죠. 근데 시간이 결국 여러분들이 이 동차 합격했던 분들 제 그 동영상도 올리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은 올해 못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올해 시험을 친다 이런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년 4년 걸리는데 내가 뭐 올해 한 대에서 붙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라도 내가 아는 거 시험 문제 나오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는 강의 진행 방법입니다. 오늘은 복수 퀴즈가 없었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오전 9시까지 오셔가지고 복수 퀴즈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늦게 온다고 해서 시험을 못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늦게 오시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쉴 시간 그리고 답안지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겠죠. 웬만하면 내일부터는 9시에 무조건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복수 퀴즈를 진행하는데 복수 퀴즈는 지금 뭐 뭘 치느냐 모르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판례 빈칸, 판례 문장 쓰기 이런 것들 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면은 쟁점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풀어보시면은 얘기만 하는 것보다 한번 써보시면 느낌 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주관식 답안지를 쓸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된다. 주관식 답안지는 샤프 말고 볼펜 쓰는 겁니다. 볼펜으로 쓰셔야 되고 샤프는 원래 2차 답안지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꼭 가져오시고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저희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친다고 돼 있죠. 근데 요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가급적이면은 제 강의 계획서대로 진도가 나간다면 응시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과제로도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문형 그리고 뭐 사리형 그런 것들 다 고민해가지고 출제를 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강의 교재는 2024 실전노동법인데 제가 연기 때는 프린트로 드렸고 지금은 그 교재로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판된 교재로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교재로 리딩 케이스 노트라고 돼 있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요 제본 교재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혹시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사례집 아마 구입하셨을 겁니다. 그 사례집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사례집 구입하셨으면은 요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기출사례집이라고 냈거든요. 예, 그걸 갖고 계시면은 요거는 필요 없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겹치는 주제들 빼고 가장 기본적인 쟁점들로 다시 정리한 게 요겁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제가 강의를 조금 바꿨는데 원래는 리딩 케이스 노트를 작년에는 그냥 사례 그 사실관계를 공부하는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안지를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것들을 리딩 케이스 노트로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나왔던 주제를 답안지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사안포섭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는 용도로 쓸 거니까 자, 이 부분은 복습은 열심히 안 하셔도 되는데 교재를 그 강의 중에는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바로 복습 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원래 제 강의 계획서에는 그 재본 교재로 드린다 했거든요. 근데 전략을 좀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이유는 요거 용도는 뭐냐면은 그냥 문제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미 원고는 다 완성돼 있는데 제가 그 강의하기 전에 합격생들하고 어떻게 강의 진행하면 좋을지 제 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요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 이런 데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고 떠올려보는 연습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일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여러분 실강생들은 프린트로 드리고 그 다음에 파일로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파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계속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백지복습이에요. 백지복습법 들어보셨죠? 그냥 백지에다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쭉 떠올려본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연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백지에다가 글 써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자기소개 쓰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나의 계획 이런 거 쓸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지를 만든 거예요. 질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지가 목표가 보이니까 내가 안다 모른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고 답변 못하면 교재 집에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에 답을 쓰지 마세요. 답을 쓰지 마시고 요거는 들고 다니면서 계속 떠올려보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누적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파일로 한 해 계속 올려드리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강의 다 끝난 다음에 누적해가지고 또 파일로도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제 카페는 그 박원철 노동법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다음에 학습 방법 말씀드리면요.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예습해야 됩니까? 복습해야 됩니까? 뭐 늘 하는 질문인데 예습하면 참 좋은데 예습을 하려면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없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오늘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쉼을 가지시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부터 바로 복습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습 위주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2차 수험 경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강의를 확인용으로 활용해라 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 강의를 들었다 아니면은 나는 수험 경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팔짱 끼고 수업을 듣는다는 거죠. 이미 지루하단 말이에요. 내용도 아는 것 같고. 근데 그러려고 수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은 진도 체크도 있지만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뭐가 쟁점이더라, 어떤 내용이 있더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확인용으로 강의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시면은 복습 방법인데 복습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은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속독을 반복하고 정독, 속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 번 읽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도를 달리해서 보라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목차 위주로 보고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걸 보는 거고 그 다음 다시 읽을 때는 속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각도를 달리하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집중력이 한계가 있고 처음에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쏟아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작한 지 한 20분 지났는데 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상기해서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도 지루해 죽겠네 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뭘 얘기했는지 까먹고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30번 40번 봐야 그나마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재를 꼼꼼하게 한 번 볼 때 외운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왕이면 여러 번 보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목차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내용에 집중하고 다시 또 목차에 집중하고 내용에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집중을 좀 달리하면서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체계를 잡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거는 꼭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는 아니에요. 요번에 제가 그 동차 합격하신 분 합격생 설명회 할 때 공부방법론을 좀 들어봤거든요. 그분은 그 어떻게 공부했냐 제가 물어보니까 한 번 읽고요. 그 한 번 읽은 거를 최대한 워드로 쳤대요. 읽은 내용을 그냥 쏟아냈대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 번 못 읽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한 번 수업 들으면 한 번 정도 읽고 그냥 자기는 두 번, 세 번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번에 동차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효율적인 방법은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동차생처럼 정독을 한 다음에 그걸 최대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읽고 난 다음에 뭘 꼭 해야 된다? 내용을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암기를 하려면은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체크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생각하고 책을 덮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해보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은 혼자 말하면 약간 좀 이상하게 의심받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또는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만약 혼자만의 공간에서 공부하신다, 말을 해도 상관없다라면 말하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내가 이해한 내용을 뱉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답안지가 써져요.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뱉어내는 연습해라. 그 뱉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문제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스스로 뱉어낼 수 있고 완성된 문장으로 줄줄 나온 다음에는 그럼 답안지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목차 그리고 세부 내용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이 얘기고. 자, 그리고 우리 강의가 금기법부터 하지 않고 노조법부터 하는 이유는 제가 뭐 강의에 썼지만은 원래 그 GS 연기 때는 금기법부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체력이 좋을 때가 이때잖아요. 제일 의욕이 넘치잖아요. 새해 해 뜨는 거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올해는 합격의 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거 1월 달 한 중순쯤 되면은 사라지죠. 계획을 전면 수정해 볼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있을 때 어려운 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법부터 하는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금기법을 공부를 안 하셨다 하면은 다 소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일단은 노조법부터 그냥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2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되면 한다. 그런데 만약 진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과제라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1순환 강의의 당부는 가급적 모든 내용을 소외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등급 구분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A, B, C급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제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시는데 그런데 요번에 C급이라고 솔직히 꼽히는 게 기득권 막탈이었단 말이에요. 출제됐으니까. 근데 또 나왔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C급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는 의미 없다. 그러니까 그냥 요 교재에 있는 것들은 다 풀 수 있도록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좌절 속에 실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복수 퀴즈 치면요 점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많은 분들이 답안지를 냈다가 나중에 끝날 때 되면은 반토막이거나 3분의 1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왜 안 치시나요? 물어보면은 그 점수가 안 나와서 뭐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점수를 잘 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강의했으니까 내일 당장 100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란 말이에요. 공부. 제가 여러분한테 학점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합격을 평가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 법인에 오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수험생이 나중에 합격하면 제가 직원으로 써야지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뽑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일 생각이 전혀 없어도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떠올리는 연습을 하고 뱉어보는 것도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퀴즈를 안 치는데 이 비싼 돈 내고 왜 안 치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는데 암기는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기 암기가 진짜 잘 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단기 암기보다는 장기로 갔을 때 그제서야 암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또 상대적이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공부해가지고 시험 쳤는데 보니까 나는 반토막. 근데 저 사람은 100점. 그러면은 막 좌절한단 말이에요. 남을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냥 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빨리 암기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을 두고 암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단기 암기가 잘 되는 사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장기로 못 가는 거예요. 오늘은 기억했는데 3일 뒤에는 쓸까? 이게 물음표인 거예요. 근데 장기 암기가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늘 배운 걸 못 쓰는데요. 언젠가 이거 외우면 저는 까먹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담해보면 두 분 다 서로를 불효해요. 단기 암기 잘 되는 사람은 장기 암기 어떻게 하죠? 이런 얘기하고 장기가 잘 되는 사람은 오늘 배운 거를 오늘 바로 못 쓰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고민이 있다 생각하시고 상대 평가하지 마시고 절대 평가는 나만 바라보면서 공부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하루의 패턴을 만드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있어가지고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성실성이 담보됩니다. 우리 노무사 시험은 이 주관식 시험은 성실하지 않으면 붙을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간 공부하고 언제 자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건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GS 1기 때는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생 설명회 할 때도 보면은 동차 합격한 사람들의 그 얘기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패턴이 잡혀 있어요.
연기 때 실패 엄청 하고 그다음에 일기 때부터는 패턴 잡혀가지고 기상 시간, 공부 시간, 그다음에 마치는 시간,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플 때는 바로 고액 수액을 맞는다. 이런 것까지 이미 정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의 패턴을 망치지 않는 방법들로 꼭 해주시고, 이왕 여러분들이 뭐 어떤 취미를 가진다라 한다면 패턴 망치지 않는 취미를 가지셔야 돼요. 음주, 망하는 지름길이다. 하지만 적정량의 음주 한 잔 마시고 만다. 그럼 괜찮아요. 게임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 판만 하고 꺼야 돼요. 이길 때까지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만난다? 친구 만나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연락 안 해도 괜찮다. 계속 카톡 안 해도 된다. 그럼 만나도 되죠. 근데 만난 다음에 또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카톡 해야 되고 또 하루 종일에 일과 얘기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뭐 연애도 하셔야 되니까 이제 하지 말라 하는 거는 하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동. 운동은 왜 하느냐?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디스크가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제 수험생 때는 없었는데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 핑계로 일을 안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다, 이 핑계로 요번에 쉬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망하겠죠. 그리고 수험을 여러분 시험 치러 갔을 때 그때 건강이 망해 있으면은 뭐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나 피로해가지고 면역력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망가져가지고 앉아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2기, 3기에는 여러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할 시간이 언제 있느냐? 지금과 2기 중간 정도. 그래서 미래 위한 투자다 생각하시고 이 운동은 엄청나게 격렬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 1시간 안쪽으로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산소 근력 운동, 특히나 이 등 운동 있죠. 허리 디스크 발생 방지, 그 다음에 어깨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장기간 글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2, 3기 되면 피로 누적돼가지고 나중에 염증 생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근육이 좀 받쳐줘야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좀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그리고 답안지를 몇 명이나 낼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꼭 하시면서 당부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강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